짜잔!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라 라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면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상대방이 왜 그랬는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를 우리가 이해한다 그러면 우리는 스트레스가 풀리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는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애쓰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너무 애쓰지 말라고 했죠? 우리는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것만으로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애쓰지 말아 그랬습니다. 근데 상대방의 입장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죠? 물어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들어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 물어보고 들어주는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는 이유가 정말 혼자 있고 싶거나 혼자 정리하고 싶거나 아직 얘기하기에 좀 부적합하다고 할 때는 이야기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때를 기다려서 좀 분위기가 풀리면 그때 가서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이야기하기 싫다는데 다짜고짜 물어본다 그러면 되려 거부 반응만 심해질 거니까요. 그냥 때가 됐을 때 물어보면 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렸듯이 저는 물어오면 대답한다 그랬어요. 물어오면 그때 대답하는 과정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 과정도 지나서 이제는 그냥 슬쩍 물어봐요. 그러다 대답을 안 하면 아빠는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빠의 의견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아빠에게 물어봐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혼자 해결하든지 아니면 혼자 해결하기가 힘들다고 하면 물어오겠죠. 또 실질적으로 물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자, 그런데요, 대답을 안 하는 이유가 정말 이야기하기 싫은 상대에게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요, 이렇게 언젠가는 물어보고 언젠가는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면 관계가 없는데, 대답을 안 하는 이유가 정말 나하고 이야기를 하기 싫다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안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데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둘러대거나 핑계를 대는 경우죠. 뭐 두 경우 다 비슷한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얼마 전에 아는 지인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무슨 고민이냐면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엄마가 엄청나게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달 전에 엄마가 아들에게 야, 여자친구는 있니? 그랬더니 아들이 없다 그랬답니다. 근데 한 달 지나고 나서 결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한 달 전에 분명히 여자가 있었는데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너무 억울해서 배신감을 느껴서 이 결혼을 못 시키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스럽다는 거죠. 자, 여러분의 경우는 어떤가요? 아이가 물어봤는데 대답을 하는데 건성으로 한다든지, 진심이 느껴지지 않게 대답을 했다든지, 그 다음에 거짓말로 대답을 했다든지, 그 거짓말이 눈앞에서 거짓말이라는 것을 느낄 수도 있고요, 지나고 나서 거짓말이라는 것이 들통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럴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먼저 아이가 왜 거짓말을 하는지, 핑계를 대는지, 왜 나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들이 여자친구 없다라고 얘기한 이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못했을 그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뭐 쉽게 표현하면
있다라고 얘기하면 뭐 꼬치꼬치 캐묻고 데리고 와보라는 둥, 뭐 어디 사는 둥, 뭐 하는 애든, 학교는 어디 나왔니, 그리고 이야기하면 엄마의 조건에 맞지 않아서 이래저래 반대하고 뜯어 말릴 생각부터 하는 그런 것은 아니었는지, 아이가 마음 편하게 엄마에게 자기의 사정을, 자기의 일상을 이야기하지 못할 만한 그런 상대로서의 엄마가 아니었는지 반성을 할 기회라고 생각하고 반성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방법은요, 정말 진심되게 아이가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라고 했을 때 정말 나의 문제가 있었겠구나 라는 인식을 하고 나의 문제를 고치겠다는 마음으로 아이에게 또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는지 이유를 얘기하면 고치겠다 라는 마음을 정확히 갖고 정말 고치려는 마음으로 아이에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와 신뢰감과 친밀감이 쌓이게 되면 아이가 다음부터는 물어봐도 대답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마음을 함부로 열지 않습니다. 그게 부모라도 마찬가지죠. 근데 부모에게는 부모이기 때문에 낱낱이 이야기하기는 싫지만 그래도 건성건성 대답은 해야겠기에 나중 일은 차치하고 일단은 그 자리를 모면하자는 마음으로 거짓말을 하고 핑계를 대고 이야기를 회피하는 거죠. 이런 건들은요,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찰하기 위한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만약에 이런 기회를 무마시키고 그냥 아들의 배신감, 아들이 나쁘다고만 치부하면 그 아들과의 관계는 요원해지는 거죠. 그분에게도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아내하고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쉽게 이런 이야기를 이해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분이 이해하고 안 하고는 차치하고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여러분의 잘못을 고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은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전부 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변해야 상대방이 변할 수 있는 거란 얘기를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요, 물어보고 들어줘야 되는데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기회다. 기회를 충분히 살리셔라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은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얘기를 다음 영상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기대하셔도 좋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굿바이 스트레스!